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룰 이슈가 많긴 한데 지금 단독으로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사진이 있어서 바로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찍힌 사진인데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노진환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광복절 특별 삼과 관련해서 요청을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찍혔어요. 이건 굉장히 찍기 어려운 각도인데 이 손가락과 얼굴 턱 사이를 뚫고 화면을 잡아냈어. 이거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특사 관련 딱 있고 아래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김모 씨입니다.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렇게 4명의 이름을 딱 넣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넣어달라. 딱 4명. 4명입니다. 요거는 또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4명. 이렇게 되면 일단 거명된 분들 안 되겠죠? 안 돼요? 오히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특사 얘기 나오면 3일 복권 얘기 나오면 저희가 반대하잖아요. 예.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거명된 분들이 예. 다 안 좋은 일로 지금 처벌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뭐 정찬민 의원 아실 거고 용인 시장 당시에 있었던 일들 징역 7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 인허가 편의 제공 예. 그다음에 혐의죠. 홍문종 전 의원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심학봉 전 의원은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아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 심학봉 전 의원이요? 예. 심학봉 전 의원. 예. 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 스스로 사퇴했잖아요. 그때 제명되기 직전에 예. 20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지간에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이제 안 보이려고 아마 그냥 이렇게 내밀하게 메시지 쓰다가 아마 찍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꾸 예. 찍히는데 예. 일부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 그리고 이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파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예. 열지도 말아야죠 이 폰을. 핸드폰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마 이게 필리버스터 하는 중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국회에서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본회의장에서 찍힌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찍혔겠죠. 본회의장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열지 말아야겠어요. 기자들이 모든 각도의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예. 이거는 큰 사진입니다. 큰 사건. 체리 따봉에 이어서 체리 땅보다 더 크다. 이거 완전히 크게 이 화면도 참 이게 텔레그램 화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 국민이 아는 예. 체리 따봉 그때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건 또 뭔지.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인데 그리고 미소가 있어요. 갈매기.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그래 보이네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다예요. 이분은 어디서 연락 받아요?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인데 어디 연락 받아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곱씹을수록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연락 온 거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요. 예.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다 같이 화를 내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정치인들 간에 사면 거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여권에 사면해줘야 될 정치인들이 많나 보죠. 피선거권을 잃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 중에 최말자 씨 이야기가 있죠. 61년 전에 그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절단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받고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오셨는데 아주 최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서 무죄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무죄 판결은 안 나왔는데 그런 분한테 쓰라고 있는 게 사면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말로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음습한 사면 거래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본인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면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국민들 다 같이 화내셔야 될 일이죠. 사실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권한이죠. 사실은 사법부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2, 3년 혹은 많게는 4, 5년 걸려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오랜 논의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 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러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논평의 최고의 그런 비판, 최고 수준의 논평을, 비판을 했었다. 비판을 했는데 지금 예.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안상수 전 의원 부인 이분들의 제명을 보면요, 예.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의 사면을 청탁하는 문자를 예. 야, 이걸 어떻게 구두도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그리고 저렇게 눈웃음 짓고 이 진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아카데미 정말, 나무 조연상? 예, 이분 정말 연기 너무 잘하고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 이런 분들 이제 송원석 의원한테 텔레그램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 아는 사람만 끼리끼리 몇 명 해가지고 친한 사람만 이렇게 사면 부탁합니까?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공고를 내서 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던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야, 이제 앞으로 연락하시면 되죠. 현재까지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주 100번 양보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럼 뭐 민주당 쪽에 사면복권 원하는 뭐 정치인들이 있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서로 논의는 한다고는 하니까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라는 의문은 들고 더 문제는 인허가 그런 개인 비위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예.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대단히 낯설다고 느낀 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강성 발언을 많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 당 대표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럼 뭐 할 수는 있지만 예. 굉장히 민주당과는 막 어떤 것도 뭐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경제 내란 세력이다, 막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뒤로 막 웃음 표시를 보내고 이러는 게 예.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물밑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도 예.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서로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자 안에는 정치가 살아 있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갈매기도 있다. 이 부탁한 대상들은 너무 부적절하다. 그 4명 명단은 네. 부적절하다.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알면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악수도 안 한다, 대화도 안 한다 하는데 여권의 분화가 확실하군요. 여권의 분화가 확실하다. 저기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송영원 대변인께서는 국민의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면을 요구할 만한 정치인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우리 윤석 대변인은 그래도 좀 당선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분 네 분이 그래도 추천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안상수 전 시장의 예. 부인 관련해서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예.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다. 사면 복권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지냈던 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득권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이 정견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분인데 전한길 씨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장동혁 후보가 출연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대해서 극좌들이 만든 구구 프레임이다라는 입장이긴 하죠. 오히려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긴 하고 또 김문수 후보 자체는 또 이제 그 전한길 씨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나와서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뭐 극좌 테러리스트였는지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89년에 미국 대사관저에 침투했잖아요. 예. 화염병과 사제 폭발물과 파이프를 들고 뭐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핵심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극우냐 뭐 이런 거겠죠. 프레임. 극우의 정의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종차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적 성향도 있고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뭐 대중을 선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일반 대중들이 극우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그 정의하고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서북슈퍼 사태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예.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가 누구에게 프레임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김문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3가지잖아요. 예.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엄 어떻게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그 3가지 이슈. 그것만 제대로 말씀하시면 극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해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극우 프레임에 놀라실 거 없다. 그 그렇죠. 3가지 단어에 어떤 입장이 명확히 그렇죠. 말해달라. 예. 송영훈 대변인.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 극우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만한 세대일 것 같은데 80년대 유머 1번지라고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옛날 심영래 사람이네. 씨가 연구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띠리리리 하면서 연구 없다라고 해요. 예. 연구가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가 직접 나와서 연구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게 연상이 돼요. 우리 사회에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극우 없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극좌도 있고 비유하자면. 극우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장 변호사님도 그 프로그램 완전 기억하시고 그 세대죠. 완전 그 세대입니까? 아주 예. 매주 봤습니다. 극우 없다 이거랑. 민주당에도 극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 해산된 통진당의 정치적 후신인 진보당을 연합공천했잖아요. 비례로 예.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극우가 존재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는 그런 극우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아직도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한다든가 부정선거론을 계속 설파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청래 당대표의 과거 운동권 시절의 경력을 가지고 국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밀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도 그럼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좌파냐 또 그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논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 전환기 씨의 그런 극우 유튜버들 면접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극우 세력 안에서의 좀 비토 목소리도 있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 발언은 뭐 그렇게 깊이가 있다거나 일관성이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예, 큰 의미는 없고 아까 뭐 연구 없다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뭐 어디나 그런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그 극우라고 불리는 극단적 세력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포진하고 있나. 지금 거의 50에서 60% 정도 그러한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봉숭아 학당의 주인공이 영구인데 영구 없다 그러면 영구가 없어집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저도 참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추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류인데 궁금합니다. 장도혁 후보 그 SNS에 정청래는 내란의 교사이자 내란 주범이다. 전직 대통령의 망신지기식 수사 자행하는 특검에 경고한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장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란 교사, 그러니까 계엄을 유발시킨 게 민주당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SNS를 예, 보면요. 내란 주범이다. 본인의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은 맞다는 얘기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예. 내란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란 세력과 내란 피해자들과 어떻게 절연할 건지 지금 거기에서 고개 숙이고 면접 보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준비한다면서. 그리고 왜 극우가 프레임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죠. 극우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 정치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정선거인데 당신들이 이겼죠?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길 걸 못 이긴 게 부정선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 극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비틀어서 야 민주당 너네가 바로 내란 세력이다. 내란 주범. 장동혁 의원님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상승세라고 그 당에서 평가하시더라고요. 의원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가 50에서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치를 언급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그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으로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정도 득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석 분포라든지 이번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도 그 정도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에 한덕수 단일화 마케팅을 해서 김덕수라고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만은 막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좋게 봐서 그런 표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극우가 50에서 60%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팩트와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송영훈 변호사님 생각이고요. 그 해석이잖아요. 남의 당에 대해서 극우가 몇 퍼센트, 그럼 민주당은 극자 몇 아니, 퍼센트 제가 말씀드려도 제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민주주의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지적할 건 아니죠. 수치를 언급하실 때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좀 여기까지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이나 잘 하세요. 예, 상당히 좀 존중하면서 토론을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얘기하면 안 좋겠습니다.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주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 후보들이 비전 대회를 가졌는데 안철수 후보가 검은색 화면을 띄운 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진으로 지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예. 네, 안철수 의원의 현실 진단은 뭐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확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것이냐,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의 길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예.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의 길로 당이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극우가 막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예. 전당대회 관련한 열기라든지 관심 그리고 그 전당대회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층에게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혁신 전당대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말씀에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런가요? 사실 국민의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영호 대변인은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의 본인의 비전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현상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새로운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사실 안철수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나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은 민주당과의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도 뭐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낙인을 내가 떼겠다. 우리 당이 통진당 꼴 날 수 있다. 장동혁 의원도 뭐 정청래 의원은 내란 교사이자 내란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대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반박하는 겁니다. 예. 그게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I'm not a crook.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미국인들은 오히려 귓가에 crook.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한 번 더 들렸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믿음직한 안보정당의 모습을 회복을 할 건가.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떠나간 30%의 국민의 마음을 되찾아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5명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1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5분 중에 이제 4명이 올라가게 되죠. 4명을 한번 예상을 해보셔도 좋고 컷오프 될 한 분을 지적해 주셔서 한번 마지막 문제를 가볍게 풀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예. 자, 일단은 우리 당내 상황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윤희석 대변인이 물음표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정말로? 일단 두 분은 통과죠. 그러니까 두 분이라면 김문수, 장동혁 의원은 그분은 통과인데 여론조사 흐름을 이제 보면 나머지 세 분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보면은 뭐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력 이런 거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열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자, 장 변호사님은 주진우 의원. 의원이 컷오프 될 가능성이 아마 이제 경쟁자들의 구력과 대비했을 때 이제 초선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출마의 어떤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당을 처음 개혁하기 물었던 위해서 나오신 뭐 건데 새 얼굴이 되겠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수의 새 얼굴이 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은
지금은 예. 왜냐하면 정치 이력이 많지 않고 경험치가 없고 뭐 예. 여당 저격수를 한 건 좋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실효적으로 있었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통진당에 비유한 게 저는 이제 자당에서 발끈하실 수는 있는데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진당처럼 해산이 방점인 거잖아요. 해산되면 예. 안 된다.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만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울림을 못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주진우 의원님이 컷오프 되실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예, 송영호 변호사는 쇄신대 현상유지의 구도로 보면은 쇄신파에서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현상유지파에서 김문수, 장동혁 이 네 분이 본선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진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분을 싫어해서 4명 안에 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순전히 테크니컬한 이유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예비 경선은 8대2가 아니고 5대5예요. 여론조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 5는 전화 면접조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까지를 포괄해요. 예.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합니다. 예. 여러 명의 후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래도 내가 들어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게 생리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 반열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인지도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 이렇게 감정은 전망을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김지호 대변인도 같은 이름 주진우. 뭐 주진우 의원 인지도도 낮고 예. 선거 캠페인도 이도 저도 아닌 조금 어정쩡하기 때문에 예, 예. 탈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드린 이유는 주진우 의원이 앞으로 승승장구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예. 아유 연임하시려고 그냥 오늘 애를 너무 많이 쓰시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연임하시기 위해서 또 아까의 그 토론은 약간 입장을 좀 누그러뜨려 주셨으면 한 바람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 토론의 이 격이 있기 때문에 또 여당 대변인으로서 좀 지켜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 주말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락 페스티벌에 가셨잖아요. 펜타포트.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예. 굉장히 이게 정치권에서 생경한 장면이잖아요.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정치인이 편한 복장으로 이런 락 페스티벌에 가서 백한센이라는 가수가 저보다 3살 많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남기고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시대가 바뀌고 있다.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전 더불어서 그 가수가 저보다 1살 많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새 지도부가 등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윤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